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 전 신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우와 전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신우는 충남에서 알아주는 여고생 일진이었고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직장 따라 서울에서부터 충남으로 고2 때 전학을 온 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인지 몰라도 늘 어디선가 기가 죽어 지냈던 게 호구 잡히기 쉬운 모양새였죠. 게다가 서울에서 18년 살다가 완전히 터전이 바뀐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키만 전봇대같이 기다렸지 어리버리하게 굴다가 다른 학교 일진들에게 돈을 뜯기고 있는 걸 덩치가 콩알같이 작은 신우이가 구해준 덕에 신우이와 친구가 되고 그 악연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늘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시간 있으면 같이 가자. 내가 피자 쏠게. 채, 서울 내기 깍쟁이라더니 그게 또 아닌가비요? 그래, 굳이 쏘신다는데 가지 뭐. 그렇게 맺은 인연은 한쪽이 늘 주눅들어 있기 마련이라 저는 늘 어딘가 신우이에게 기가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 축에도 못 끼는 총 직원이 8명인 회사의 총무과에서 회사 총무일을 보고 있는 남편. 나가서 10원짜리 한 장 벌어들일 능력 없는 시어머님. 그런 집안을 오늘날 충남에서 알아주는 호화 빌라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건 신우이 덕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 사방 둘러보아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집안에 장남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은 일가 친척을 통틀어 제일 잘된 사람이 서울의 이류 대학을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남편의 사촌형이 제일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 사촌 하나 빼고 모두 다 고등학교 졸업에 새신사, 붕어빵 장사, 중국집 배달원 20년 하다가 최근에야 겨우 3,000원짜리 중국집 낸 사람, 건물 청소부, 맨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투성이고 그나마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 중에 잘된 케이스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붕어빵 장사로 일으킨 집안이라는 그 열등감 또한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늘 명예에 대해 우러러보는 그 무엇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우는 일진답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은 근처에도 못 갔고 20살에 단돈 70만 원 투자해 시작한 붕어빵 장사로 오늘날 디저트 카페를 2개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는데요. 구독자님들, 길 가다가 호떡 안 사 먹게 되잖아요? 시장에 가면 사서 종이봉투에 담아 집에 와서 먹게 되는 거에 비해 길 가다가도 자연스럽게 먹는 그 차이 하나만으로 붕어빵을 선택한 신우이는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이 2가지만 했습니다. 뭘 어떻게 특별한 마술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전화 주문만 하루에 수백 통 걸려오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루 1,300개는 거뜬히 팔면서 승승장구했죠. 시어머니는 아니 알말로다가 30 안팎의 여자가 500원, 2,000원짜리 붕어빵 팔아 집 2채 샀다면 누가 믿겠냐? 1개 500원, 5개 2,000원 하면서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붕어빵 장사 6년 만에 신우는 디저트 카페를 냈고 카페 시작한 지 3년 만에 분점을 1개나 더 가진 겁니다. 곧 파스타집도 할 모양인지 요리학원도 다니더군요. 그렇게 집안을 일으켜 세운 신우이에게 시어머니나 남편은 절절 맬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에 우리 부부가 사는 집도 신우가 반 정도 돈을 해줬거든요. 그러니 저 또한 신우에게 절절 매게 되고요. 가뜩이나 고교 때의 수직적 관계도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이 돈 문제 때문에 그 관계가 확실하게 뿌리 박혔던 것 같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남편과는 저 22살 때 신우 집에 놀러가서 다 같이 어울려 술 마시고 놀다가 모두들 술을 더 사러 나간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은 게 덜컥 임신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었길래 처녀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임신부터 하냐는 시어머님의 질책에 고등학교 친구였던 신우의 말은 제게 불화살을 꽂더군요. 엄마 없이 자라 그런 걸 엄마가 이해해요. 친구란 게 어쩌면 친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양아치같이 놀아도 마음속 깊이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믿고 있는 저지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마음을 들쑤시는 말을 내뱉는 무심함은 알게 모르게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며 시집 와서 2년도 안 되어 저는 확실한 시월드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신우이의 첫 아이를 맡게 된 거예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신우이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는데 그때 생긴 아이를 친정에 맡긴 겁니다. 신우이의 딸과 제 딸이 동갑이었고 시댁에서는 첫 손녀가 동시에 둘이 생긴 거죠. 시어머님은 당시 허리디스크 치료를 하러 다닐 때였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외손주는 어머님이 맡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내 아이 하나도 겨우 키우는데 둘이라니 자신 없다고 말씀드리자 너는 친구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무정하냐? 그리고 친구 좋다는 게 뭐요? 너는 집안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받아 쓰지만 네 시누이는 지가 벌어먹고 살겠다고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방 붕어빵 파는 거 안타깝지도 않냐? 라고 하시는데 뭐라 딱히 더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당시 신혼집을 대출을 얻어서 들어왔는데 남편 혼자 벌어서는 그 대출까지 갚아 나갈 수가 없고 저는 아이를 키워야 해서 맞벌이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신우가 3년째 하고 있는 붕어빵 장사는 정말 잘 되어서 제게 육아 수고비로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가정주부에게 따로 생기는 돈은 당연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키워주겠다고 한 겁니다. 남의 아이는 내 자식에게 하듯 편하게 할 수 없으니 신우이 딸 4살 되어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네요. 신우이 딸의 육아는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들으며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유식 때를 놓치고 있었는데 언니, 이유식은 6개월부터인 거 몰라요? 아직도 이유식을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친정엄마가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 없다지만 좀 심한 거 아니요? 엄마 없이 자란 상처가 어떤 거란 걸 엄마이씨 자란 신우이는 몰라서 저런 말 함부로 하는 거겠지만요. 그뿐 아니라 신우딸은 신우를 닮아서 얼마나 극성맞은지 쇼파고 의자고 차단 쓰고 화장대 위고 보이기만 하면 올라가려고 하고 결국 미끄러져 무릎하고 팔꿈치가 까지는 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더 난리셨지요. 남 새끼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오죽하면 너 김멜래 아이 볼래 하면 김맨다고 했겠냐. 아유 깝깝혀. 주의해서 안 보고 이제 네 신우 얼굴 어떻게 볼래. 신우는 매번 자기 딸 다쳐있는 걸 보면 눈알이 뒤집어져서 개거품 물었고요. 언니 새끼 아니라고 대충 본 거 아니요? 아니면 왜 언니 딸은 늘 멀쩡하고 제 딸만 이렇게 다치냔 말이오? 돈 받는 값어치를 하라고 육아비를 주는 거라규. 그때는 제가 신우이 아이를 1년간 키우고 있던 때였고 그러면서 느꼈던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신우이가 육아비를 준다고 아이를 안 다치고 조심히 보는 그런 공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맞춰주기만 하면서 상황이 내게 좋아진다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땐 무조건 참아주지 않고 내 할 말은 하는 게 제가 살 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아가씨, 제 딸이 안 다치는 건 얘가 절 닮아서 얌전히 가만히 있어서고 아가씨 딸이 다치는 건 아가씨 닮아서 극성 맞아서예요. 따끔하게 해주었습니다. 새끼 다치면 그 애미맘이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사실 다친 건 맞으니까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는 참으면 안 된다는 의지를 불태웠으니까요. 신우이가 돌아가고 남편이 슬며시 말하더군요. 육아비를 받는다는 걸로 당신이 늘 어리숙하게 얌전하게 당해주기만 하니까 걔가 더 그러는 거요. 잘했어. 만만하게 보이지 마라. 네, 남편이 제대로 본 겁니다. 신우이는 학교 때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남아서 제게 늘 함부로 대했던 건 맞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기 아내인 저의 입장이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신우이의 입장에 서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사건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치 소소한 일인데요. 신우이의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신우이가 저희 집을 아무 때나 들락거린다는 거였어요.
한날은 제가 친구 결혼식을 갔고 토요일이라 남편 아이 둘을 봤는데 아이 둘이 낮잠 잘 시간에 잠깐 동네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나갔었나 보더라고요. 시누이 딸이 감기로 앓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시누이는 붕어빵을 팔다가 알바생에게 잠시 맡기고 자기 딸이 어떤가 보러 온 거예요. 배를 눌러도 아무도 없으니 자기 오빠에게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시누이는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된 겁니다. 시누이가 바로 우리 옆 빌라에 살거든요. 아무리 고등학교 때 친구고 자기 친오빠지만 사각 팬티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샤워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시누이가 한밤중에도 마음대로 문을 따로 들어오는 건 정말 싫더군요. 그날도 샤워 도중에 키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잠든 지 오래인데 들어올 사람은 시누이밖에 없는 거죠. 시누이는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간 건 이미 1시간이 더 넘은 상태고요. 샤워하다가 말고 나가보니 아기 용품들을 놓고 갔나 보더라고요. 우유병을 놓고 가서 들렸슈. 내봐요. 주로 아기용품 질질 흘리고 간 거 챙기러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날, 그러니까 신우 쉬는 날에는 하루에 13번을 들락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자기가 신우한테 말해. 비밀번호 바꿀 거라고. 오늘 신우 우리 집에 몇 번이나 들락인 줄 알아? 13번이야 13번.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당신 희정이가 들락일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세고 있었단 거요? 아, 정말 왜 그랴? 난 내 집에 남이 들락이는 거 싫어. 라고 말을 뱉으면서도 저 스스로도 말실수를 한 건 알겠더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어서 더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시방 희정이가 남이란 소리요? 우리 집에 당신하고 나, 우리 아이 외에는 다 남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저는 둘째를 출산했는데 둘째임에도 27시간의 진통 끝에 결국 담당 의사 의견대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그 산부인과에서 7명의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저만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회복실에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하는 말이 당신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 어디다 갔어? 오늘 제왕절개한 거 당신 하나라는구만.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여자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다고 하기엔 이건 너무한 말 아닙니까? 자기 새끼 낳아주려고 그 고생을 해가며 낳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 따위여서 저는 다시는 저 인간 자식 따위는 낳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제가 둘째를 낳고 100일이 되기 전에 신우는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신우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였는데 동거남이 워낙에 부실한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도 그냥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신우의 동거남은 떠나고 신우이는 다시 아가씨 때의 그 자유로움에 취해서 신나게 놀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춤을 추러 가지 않으면 술이었으니까요. 사실 아직 창창한 20대가 맞으니 남편도 없는 아기만 딸린 아가씨일 뿐이니 놀기도 싶었을 겁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기가 있는 엄마들은 생활이 아기 우선 아닌가요? 아기 봐주는 저를 믿고 그렇게 논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신우이는 춤추고 노는 곳에 가지 않으면 학교 때 같이 어울리던 날라리 같은 친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밤새 술 마시고 놀았으니까요. 저건 엄마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 같으면 허구한 날 떼어놓고 돈 벌어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딸하고 지내고 싶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하고 희정이하고 같어? 걔는 아직 호적 정리도 안 한 아가씨잖여. 좀 둬라. 한 달에 서너 번 노는 거 좀 놀라고. 그렇게 남편과 시모님의 방관 속에 저만 힘들었습니다. 제 딸하고 아들, 그리고 시누이의 딸까지 저는 3명의 육아 전쟁 속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명하고 2명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일토랑 같은 내 식구들하고만 지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술 퍼마시는 거야 뭐라 안 하겠는데 조용히 마시는 게 아니라서 동네에 소문이 나고 저까지 민망한 일이 발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도 학교 때 어울리던 친구들이 놀러 왔나 봐요. 좀 논다 하는 애들이죠.
술 마시다 보면 목소리 커지고 떠들다 보면 노래도 부르고 싶고 아기 생기기 전 놀던 때처럼 춤도 추고 싶고 그러는 게 사람 마음이겠지요. 그날은 음악 크게 틀고 그 시절처럼 춤추고 신나게 제대로 놀아보세 하는 것처럼 판을 벌였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동주택, 그 소음을 참아주는 건 누구나가 힘들지요.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온 거예요. 저기요, 403호 아기 음니 집에 이슈? 네, 아저씨. 집에 있으니까 받았쥬. 왜요? 참 거시기 아니할 말로다가 403호 아기 음니 참 뭐랄까 503호하고 404호에서 민원 와슈. 뭐랄까 너무 시끄럽다고요. 알았다고 조용히 놀겠다고 하고 인터폰을 끊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놀다 보면 어디 그런가요? 또 노래 부르고 큰 소리 내고 또 인터폰 오고 그게 2차례 반복되다 결국은 위층에서 쫓아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참고로 밝혀두자면 우리 시누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신 153cm 키에 43kg의 몸무게인데 503호 아줌마는 165는 넘어 보이는 신장에 70은 되어 보이는 몸무게였습니다. 아기 엄니 좀 조용히 좀 살아줬음. 403호 좋고 우리 503호 좋고 얼마나 좋아요. 술 마시고 흥이 나 있는 상태인 우리 시누이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사과를 했나 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보니 좀 시끄럽게 되었는데 미안하게 됐고 조용하겠다고요. 그런데 503호 아줌마가 좀 말이 길었나 보죠?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시장판에 나앉은 것 같은 공동주택이 어디 있대요? 더불어 사는 세상도 모르는가 배. 거기까지 듣다가 우리 시누이는 성질대로 아이 그 아줌마 되게 지랄하고 있네.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애국가요?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게? 뭐요? 지랄이요? 아니 이 403호 아기 음료는 시방 무슨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한냐? 그럼 지가 틀렸단 말이오? 좌우당간에 한 번만 더 떠들면 풍기문란에다가 고성방가까지 해서 나라에다가 고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돼요. 조용하게 살 자신 없으면 저기 따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 혼자 살던가 하라는 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503호 아줌마와 서로 큰 소리를 내다가 결국 시누이가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고 두 여자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멱살 쥐고 쥐어뜯고 머리칼을 왕창 뽑아내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아무리 체구 작다 해도 힘에 있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 시누이가 503호 아줌마 머리칼을 정수리 쪽으로 해서 싹 뽑아버렸고 503호 아줌마의 초등학생 딸이 경찰에 신고해서 두 여자는 서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저질 기질이 온몸에 다 드러나 보이는 학교 때부터 일진들 그룹에서 논 시누이 친구들은 되도록 국가관리망에 안 걸려드는 쪽이 좋은 사람들인지라 아예 현관 밖에를 안 나와 봤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지요. 서에서 조사를 쓰던 중 덩치 작은 시누이는 새초롬하게 얌전하게 앉아있고 503호 아줌마는 시누이의 돌변한 태도에 약 올라 죽으려고 하면서 개거품 물고 정말 그런 생난리가 없었답니다. 아줌니, 그래서요. 아줌니 아무리 시끄럽다기로 서니 아줌니 등치로 저런 등치의 아줌니를 아작을 내서야 쓰것이오. 저 이쑤시개 비슷하게 생긴 아줌니 저 옷 뜯어진 거 봐요. 아이 정말 환장하겠네. 아저씨 제 머리칼 다 뽑힌 거 안 보여요? 제가 당했다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는겨? 그래서 이 이쑤시개 비슷하게 생긴 아줌니한테 덩치 큰 아줌마가 당했다 주장하고 싶다 그거유? 치는요 잘할 때부터유 없는 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는 사람요. 정말로다가 경찰 아저씨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무슨 나라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저씨 적성 안 맞으니까 일찌감치 들어엎고 저기 붕어빵 사장 도와서 붕어빵 장수나 하는 게 낫것슈. 그날 그렇게 두 여자는 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제 시누이는 더 이상 집이나 동네에서 술을 못 마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온 동네 아줌마들이 다 우리 시누이를 주시했으니까요. 503호 아줌마가 소문을 냈더라고요. 사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아기 엄마 깡패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랑 되도록 안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는데
여우가 둔갑한 것 같이 전혀 다른 태도로 앉아있는 것 보니 구미호가 그런 구미호가 없으니 거꾸로 당하지 않으려면 아예 상종을 말자고요.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를 붙잡고 한마디씩 하시는데 안타깝게 쳐다보는 그 얼굴들이 반가운 게 아니라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참, 희곤이 엄마는 저런 신우를 어떻게 참고 산디야? 애들 고모 아니요? 한 핏줄을 다녀. 안 그랴?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의 요주의 대상이 된 신우이는 사실 자기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주먹이었어도 다수의 세계에서는 소수가 질 수밖에 없는지라 더 이상 집에서 술 먹고 노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생업인 붕어빵도 팔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 술을 못 마시게 된 신우이는 장사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붕어빵 장사를 오래도록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손바닥 안 손금 들여다보듯 훤하고 돈도 안정적으로 벌리니 장사에 대해서는 도 같은 신우이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놀기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은 우리 신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정말 술 마시고 춤추고 놀기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제 신우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휴일을 그냥 넘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나머지 6일은 정말 피 터지게 장사를 하고 하루는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생활을 이어가던 신우의 인생. 자기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고 돈도 잘 버니 그 누구도 신우에게 한마디를 못하는 이 상황에 죽어나가는 건 역시 저 하나였습니다.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새끼는 자기가 좀 보라고 해. 애가 다 불쌍하다. 애도 지 엄마 숨결을 느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3명 육아에서 벗어나 보자고.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붕어빵 장사하는 자기 여동생이 애틋해 죽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둘째 낳기 전에 신우에 대해 남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면서 신우이를 남으로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늘 3명 육아, 2명 육아의 차이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셋 다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도 말이야 늘 불만을 터뜨리지만 육아비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보니 불만은 입으로만 터뜨릴 뿐 돌아보면 365일 애를 데리고 있는 건 저였습니다. 오죽하면 조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겠나요? 저는 집의 엄마고 신우이를 향해서는 밖의 엄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관계에 틀이 굳혀져 가는 건 가는 거대로 신우이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신우이는 클럽에 가서 놀아도 얌전히 노는 게 아니라 1년에 서너 번은 남자들하고 큰 소리로 싸우다가 경찰서에도 가고 요란하게 놀더군요. 하도 서해 들락이니까 지구대 경찰 중에 하나하고 안면이 트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정도였나 봅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이 붕어빵 사장님 또 오셨네. 워치게 단골 기념으로다가 권총이라도 몇 자루 들어드릴까요? 라고 했을까요? 노는 건 노는 거대로 늘 그렇듯 장사도 확실하게 하는 신우이가 붕어빵을 팔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빌라 앞 2차선 앞에 있는 빈 점포에 둥지를 튼 겁니다. 권리금과 월세가 만만치 않은 데를 치고 들어가 수제 붕어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이 수제 붕어빵이지 수제 카스테라 같은 건데요. 이게 또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배달까지 해주니 빌라에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들 간식용으로 많이 주문해 먹더라고요. 이때 또 그 왼수 같은 503호 아줌마하고 씨름할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희 빌라 단지는 충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단지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번화가라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 빌라촌이고 엄마들이 교육열이 상당하거든요. 가게 앞 2차선에 한두 달 내에 신호등이 생긴다는 걸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비싼 권리금을 내고 들어간 건데 날이 가도 시에서 공사할 생각을 안 해서 신우이가 알아보니 503호 아줌마가 빌라 동대표 회의에서 밀어붙여서 503호 아줌마 딸 둘이 다니는 초등학교하고 503호 아줌마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 사이에 신호등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503호 아줌마 시댁 어른 중에 한 분이 시장에 지척에 갈 수 있는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사람들 내왕이 더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가 얼마나 장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차이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신우이가 상가 점포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들 분위기가 거의 모든 인허가권은 기초단체장이 쥐고 있으니 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나 보더라고요. 우리 신우이가 누굽니까? 자기가 돈 버는 일에 지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고 503호 아줌마에게 따졌나 보더라고요. 동 대표님, 신호등을 그 초등학교하고 학원 사이에다 만들기로 하셨다면서요? 다 같이 사는 빌라에 회의도 안 거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건 어디 나라 배비유? 여기가 김씨간의 북조선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의들 다 하고 투표로 결정난 일이요. 이제 막 그냥 거짓말로 밀어붙이시기로 작정을 했는갑네. 회의로 결정난 거 아니라고 제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슈. 벌써 정해진 일이요. 붕어빵 가게 앞은 내후년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친정이 충청도 어디 시의원이람서요. 어디 시의원인지 내가 잘 알아보고 이런 밀어붙이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가 직접 시장실에 여쭐게요. 민원으로다가요. 신우이는 성격답게 상인들을 동원해서 시에다가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503호 친정 어른은 시장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던 분이라 당연히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호등이 우리 신우이 점포 앞에 생기게 되고 503호 아줌마와 또 척을 지게 된 거예요. 신우이는 사실 이때 조금 마음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막치기로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요. 503호가 집안 빽이 있는 걸 보면서 조금 다른 부류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렇게 503호랑 우리 신우이는 길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 눈을 흘기기에 정신이 없었고 거의 원수처럼 되어갔던가 봅니다. 점점 돈이 모이고 수제 카스테라 겸 붕어빵 가게는 가게대로 1시간 거리 대학교 앞에서 디저트 카페를 내면서 신우이는 붕어빵 가게는 시어머니께 맡기고 자기는 디저트 카페로 옮겨갔습니다. 나도 이제 카페 주인이요. 사람으로 낳았으면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되는 거지. 다른 게 신분 상승이요? 신우이가 장사가 커지면서 당연히 저의 일거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거두는 몫은 오로지 저의 몫으로 다 떠넘겨졌으니까요. 신우도 이제 30에 접어들었고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전처럼 술 먹고 놀면서 좌충우돌 막치기로 살아가는 거에 실증도 나고 한 남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말을 가끔 하더군요. 한날은 쉬는 날에 아침부터 우리 집으로 건너오더니 자기 마음대로 제 장롱을 열어보는 거예요. 신우와 저는 옷 입는 취향부터 달라서 제 옷에는 눈길도 안 주던 평소 모습하고는 틀리지만 내 장롱을 자기 마음대로 열어보는데 좋은 마음이 들 리가 없었습니다. 고모, 제 장롱을 왜 열고 계세요? 제 거 고모한테 안 맞아요. 아니 무엇이냐. 아랫목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살림만 하고 사는 언니 옷을 입으면 내 팔자도 좀 언니처럼 얌전해질 것 같아서요. 왜? 빌려주기 싫으? 이야기인 즉슨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자기 장롱을 열어보니 하나같이 원색적인 옷이라서 입고 나가기가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언니는 옷 감각이 왜 이렇냐? 언니 옷 좀 사 입어요. 아 지희가 주는 돈 다 어디 가고 도대체 장롱 속을 봐줄 수가 없네. 도대체 봐줄 만한 옷을 못 사 입는 건 아가씨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고 도대체 봐줄 만한 옷을 사다가 놓더라도 아가씨는 키가 작아 제 옷 못 입어요. 저렇게 대꾸는 해줬어도 사실 저는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18살 때부터 보아오던 신우이의 모습하고는 틀렸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톤도 없이 나긋나긋해진 것도 그렇고 뭐랄까 사랑을 알게 된 요조 숙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털어놓은 바에 의하면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손님 중에 한 사람과 연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이번 결혼만 성사되면 우리는 명예까지 쥐게 되는겨. 그 사람 본가가 좀 한다 하는가 보더라고. 남편도 시어머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젊디 젊은 게 남자는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애 하나 딸렸다고 결혼도 못하고 살까봐 걱정이었는데 맨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연애로 끝나지 않고 결혼까지 하겠다니 반가우셨겠지요. 사람 팔자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더니 아니 여자는 상대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변한다더니 신우는 많은 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우선은 원색적으로 입던 옷들은 다 버리고 파스텔톤 계열의 얌전한 옷들을 입는 것부터와 조용해진 것,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뀐 게 책 읽기였는데 가끔 카페에 가보면 웃기지도 않게 계산대 앞에 앉아서 책을 펼쳐두고 있는 그 꼴을 보자면 울렁증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가식으로 꾸민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 남자는 독립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고모, 나이 차이가 11살이면 아저씨 같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요. 사람이 좋으니까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연애 상대가 예술을 하는 영화 감독이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남자가 총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눈치를 보아하니 신우는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던 딸 사진을 지웠으니까요. 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집으로 와야 하는 당연한 걸 안 하고 약속 장소를 밖으로 잡는 걸 보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있는 사실을 신우이가 숨기고 싶어 해서 집은 위험하니까 밖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럼 고모 딸을 뭐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있는 아이를 눈 가리고 아웅해서 숨기고 나면 그 뒤에는 어쩌려고? 남편의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 딸이나 다름없이 키워내니까 사실 우리 호적에 올려도 별 상관없지 않냐는 거였어요. 이런 큰 문제를 저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시어머님과 신우이 남편 이렇게 셋이서 그동안에 의논했을 거라는 데까지 상상이 미치자 저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속고 있는 상대 남자야 제가 모르는 사람이니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 없이 저는 당장에 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어떻게 해야 했어요. 당신들 셋이서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내가 무슨 죄야? 왜 가만히 있다가 영희를 내 딸로 영원히 키워야 하냐고. 남편은 신우이가 오늘까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렸다고 봐도 무방한데 쉽게 말해 먹던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놓는 격으로 여태 키우던 아이를 호적에 올리자는 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그리고 영희가 내가 밖에서 나온 딸이라는 것보다 신우이 딸이니 얼마나 다행이냐는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이런 묘한 논리가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한 저들은 그동안 도대체 절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었던 건지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했지요. 도대체 신우 결혼에 내가 왜 이혼까지 가야 하나 그런 생각 따위 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나는 애 더 이상 못 키우고 또 호적에 올릴 생각도 없어. 제 말에 남편이 비수를 꽂더군요. 친구 좋다는 게 뭐고 형제 좋다는 게 뭐요? 서로지간에 감싸주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게 형제 아니요? 희정이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맨데 의리도 뭣도 없이 말이오. 당신은 엄마 없이 자란 티를 그렇게 내야겠어? 엄마 없이 자란 나는 그렇다 치고 엄마 이씨 자란 니들은 있는 딸을 내도록 옳게에게 맡겨 키우다가 결국에는 유령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할 계획을 세우냐? 저는 남편 입에서 엄마 없이 자란 소리가 나온 순간 이 사람과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지새끼 낳은 사람에게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나 도어락 키를 열면서 집안을 13번이나 들락인다고 신우를 남이라고 한 저나 둘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건 같지만 엄마 없이 자란이란 소리와는 겨룰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여동생 아이를 수년간 키워온 와이프에게 엄마 없이란 소리를 하는 남편의 그 잔인함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날 그렇게 저와 큰 소리를 내고도 남편은 기어이 상견례 자리에 조카를 안 데리고 시어머니만 모시고 갔습니다. 그들이 상견례를 할 동안 저는 제 아이들과 신우 딸을 데리고 외식을 한 후 애들을 놀이터에서 놀리며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우이 아이를 처음 맡아 키우던 시기에 했던 생각들과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조금 다른 게 나의 편의를 누가 먼저 선뜻 배려하지 않는 게 인생사고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는 건 비슷하지만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 집에서 살다가는 저는 정신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나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아내에게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하는 남편하고 남은 50년을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니 인생 자체가 끔찍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져서 곧 있으면 돌아올 시어머님과 남편 얼굴 보는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아진 얼굴로 시어머님과 남편을 맞이하는데
그들 얼굴은 날아갈 듯해 보였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갈 듯한 표정이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업된다 글씨. 젊어 고생고생한 우리 희정이가 늦복이 확 튀려나 보다. 형제라고는 시집간 여동생 하나고 시아버지만 모시면 되는디 그것도 아래층 위층으로 산댄다. 자기들은 남의 집 딸을 데려와 자기 딸 애까지 맡아 키우게 하면서 지 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없는 자리에 시집 보낸다니 좋다고 하는 저 대가리 빈 것들을 그동안의 가족이라고 함께 산 제 눈을 쑤셔야지 누구 눈을 쑤실까요? 더 웃긴 건 시누이의 돌아가신 시어머님 탈상이 내년이라서 탈상 기간까지는 정식 결혼식을 안 올리는 게 좋겠어서 호적에만 올리고 살림만 합치자고 하더랍니다. 이제는 시누이가 시댁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 걸치지 말고 아예 양가 상견례를 한 번에 하자는 제의까지 오가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당신도 나갈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옷 한 벌 해 입어야 안 쓰겄어? 아니 나는 그 자리에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헤어져. 남편에게 되도록 방긋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요. 처남될 사람 상견례 자리에 나가 들어보니 시누이 시댁은 정치를 하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제 이혼 제의에 크게 타격을 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으로서도 제가 싫어진 지는 꽤 되었겠지요. 자기 여동생을 남이라고 칭한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양육권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야 이혼도 무리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정치계와 사돈이 되는 게 그리 좋았던 걸까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비빌 언덕 없이 살아온 환경이 남편을 그리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이들 모두 내주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장 돈 버는 능력은 없다지만 그래도 양육권 소송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볼 결심을 했어요. 다음 주 저는 빠졌고 신우 시어머님 남편이 양가 정식 상견례를 하고 돌아온 날 얼굴 표정은 지난주와 천지 차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온 시집간 시누이라는 사람이 다름 아닌 503호 아줌마였던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의 단 하나뿐인 여동생이요. 웬 술을 이런 자리에서 다 만나고 세상은 살아볼만혀? 아이 있는 미혼모라는 사실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들통나고 이 결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포기하자고 셋 다 결심을 하고 돌아왔나 봅니다. 신우가 그 시집 가면 평생 멸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붕어빵 장사 출신의 순 깡패라고요.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순순하게 대주지가 않는 겁니다. 신우이는 그 결혼을 해야 했으니까요. 신우 남편 될 사람이 그럼에도 결혼을 추진하자고 조르고 있고 세상 단물 쓴물 이미 볼 대로 다 본 신우이는 아무리 그 남자를 사랑한다지만 결혼하면 평생 주눅들어 살아야 하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독하게 마음 먹고 눈물로 울고 불고 저만 세기에 사랑하다 실패한 사람 마냥 눈물 젖은 얼굴로 지내고 있던 때 식당에 가서 김치 냄새 맡는 순간 헛구역질이 가열차게 올라왔으니 임신인 겁니다. 옴치고 뛰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독하게 마음 먹고 중절하며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게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였고 남자는 결혼하자고 몸매고 있는 상황에서 중절은 쉽지가 않았겠죠. 참 인연의 팔자도 지지리도 칠할 맞네. 결국 신우는 새살림을 장만해서 신혼살림을 차렸나 보더라고요. 자기 딸은 친정에 둔 채로요. 저는 그때 이미 이혼 조정을 위해서 친정에 돌아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맡아 하던 수제 붕어빵 가게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 손자 셋을 보게 되었고 남편은 퇴사를 하고 시어머니가 그만둔 수제 붕어빵 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시아버지와 아래 위층에 살게 된 전 시누이는 시어머니 없는 자리에 시집가게 되어 좋아하던 제 전 시누이는 남의 집 독한 시어머니 열은 합쳐둔 것 같은 시고모 세 분이 돌아가면서 괴롭힌다고 하더군요. 아니, 질부, 시아버지 혼자 지시는데 질부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아래 위층에 산다지만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 봐야 사람 아니여? 질부, 시아버지가 둘도 아니고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외며느리가 들여다보고 반찬도 해드려야지 시방 뭐하는겨?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서 청소기도 돌리는 게 기본 아니여? 지부 친정집에서 아무것도 안 배웠어? 지부 친정엄마가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엄마가 없는 집안에서 시집 온 것도 아님서 어찌 된 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래서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는 애매한 집에서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도 떠들 때는 아무도 안 듣더니만 잘한다. 괜히 미움 먹었어? 그래, 지지리도 없는 집안에서 잘난 질부, 미혼 모인 질부, 그것도 질부라고. 덜컥 임신했으니 들이자고 한 게 나다. 어쩔래? 네 언니를 잡아먹을 텨? 저를 엄마 없는 집에서 자라서 배운 거 없이 자라서 그 모양이냐는 소리를 하던 고교 동창이자 전 시누이는 시장도 아닌 시의원이라는 정치계 집안에 시집가서 미혼모라는 소리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멸시 들으며 사나보더라고요. 그 멸시받는 게 괴로워서 다시 이혼을 하자니 뱃속의 아이를 또 외부모 자식을 만들 게 뻔하고 신우 남편도 아직은 시누이를 사랑한다고 질질 울면서 매달리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신우 남편 독립영화에 투자한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이혼도 못하겠는 지경인가 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신우 남편 영화 사업의 실질적 실세들이 시고모님들이라서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커서 시누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 멸시를 다 받으며 산다네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투자자이자 가장 큰 실세는 바로 503호인 시누이의 시누이였으니 503호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이 신호등이 생긴 후로 날로 번창해서 집에서 살림할 시간이 단 10분도 없게 된 후로 제 전 시누이는 그 집에 드나들며 503호의 딸들 밥을 챙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제 전 시누이가 운영하던 디저트 카페 2군데도 지금은 남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신우 남편 독립영화에 돈을 밀어 넣었는데 하는 영화마다 쪽박이거든요.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단 말이 왜 있겠어? 지부 들어온 후로 그 잘되던 영화들이 하는 족족 쪽박이자녀. 괜히 없이 살았겠어? 애초에 받을 복이 없으니 그러고 살았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미혼모는 드리는 게 아니랬지. 우리 죽은 올케가 저승에서 통곡을 하는갑네. 미혼모 며느리 드렸다고. 1년 후, 전 시누이의 결혼식이 있다고 청첩이 왔기에 저는 곱게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의자 사이사이를 뱅뱅 돌고 있는 영희를 꼭 안고 토닥여주다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와 손님들을 맡고 있는 전 시누이의 새신랑 앞에 인사시켰습니다. 영희야, 새아빠야, 인사드려. 전 시누이의 시아버지와 그 새신랑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전 시누이도 남의 집 시누이로 살면서 그게 어떤 건가 좀 제대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